안녕하세요, 선쇼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3로 바꿔볼까 해서 투고 서비스로 빌려왔는데 일단은 저는 노트 3 때부터 계속해서 노트만 살 정도로 노트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노트가 아닌 다른 모델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S펜을 포기할 만큼 디자인이 예쁘게 잘 나온 것도 있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간단한 조작이 좀 편해졌다는 게 가장 컸어요. 저는 플립 1세대는 접은 상태에서는 뭘 하기가 힘들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럴 거면 굳이 접을 필요가 있나. 물론 카메라 촬영이 편하다. 그리고 미니백에 넣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었는데 3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1.1인치에서 1.9인치로 커지면서 알림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전 세대와 달리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제가 갤럭시만 계속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 삼성페이, 이게 전작은 펼쳐서 결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3는 접은 상태로 결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삼성페이 앱에 카드가 5개 등록되어 있는데 커버 화면에도 5개 다 잘 보입니다. 삼성페이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실행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진동, 무음, 소리 변경과 화면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밀면 여러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는 문자 내용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왼쪽으로 밀면 음악 재생, 전작에서도 됐지만 화면이 작아서 좀 답답했는데 3는 평소에 쓰던 위젯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아졌고 알람 확인이 가능하고 알람이 울리면 끌 수 있고 녹음 기능과 타이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정, 삼성 일스, 날씨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 커버 화면의 시계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로 항상 띄워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평소에는 꺼놓다가 시계 볼 때만 더블 탭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커버 화면은 개인 취향대로 이미지를 넣어서 꾸밀 수도 있고 시계 스타일 변경은 길게 눌러서 여기서 바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문자에 답장을 한다거나 알람을 맞춘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화면을 펼쳐야 하지만 이동할 때 접은 상태에서 음악 듣고 알림 확인하고 진동으로 바꾸고 삼성페이 되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되는 건 제한적이고 펼쳐놓고 바 형태로 그냥 써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화 걸 때 인터넷 할 때 등 기본적으로 화면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좀 많이 사용한다면 어쨌든 펼쳐야 하는 동작이 한 번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펼쳐놓고 써도 되니까 밖에서 내가 폰을 사용하는 패턴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Z 폴드 1에서 2로 바뀔 때의 느낌처럼 조금 더 각진 느낌으로 변경됐고 카메라는 가로 배열에서 세로 배열로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커졌어요. 커버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사율은 60Hz로 동일하고요. 크기는 접힌 상태 기준 가로 1.4mm, 세로 1mm 작아졌고 두께는 가장 두꺼운 부분 기준 0.3mm 얇아졌어요. 무게는 183g으로 동일합니다. 폴더블 폰은 플렉스 모드가 특징인데 이렇게 세웠을 때 위에는 앱, 아래는 컨트롤러가 표시되는 기능이고 모든 앱이 기본으로 다 지원되지는 않아요. 유용한 기능에 실험실로 가면 사용할 앱을 추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지원되는 유튜브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세우면 영상은 위로, 댓글은 아래로 이런 식으로 플렉스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사용하기 전에는 굳이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일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 프리스탠딩이 의외로 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거치대를 쓰는데 이건 그냥 거치대 없이 세워서 써도 되고 갤럭시가 또 멀티태스킹이 되잖아요.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굳이 영상을 크게 안 봐도 될 때는 영상 보면서 뭐 하기도 편했는데 화면을 세워서 위쪽으로는 영상 보면서 아래쪽으로 기사도 보고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다만 화면 비율 때문에 16:9 영상을 가로로 볼 때는 이렇게 필러 박스가 생겨요. 확대해서 화면을 채울 수는 있지만 위아래가 잘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이렇게 좌우에 검은 띠가 꽤 넓게 생긴 채로 영상을 봐야 합니다. 혼자서 셀카를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도 편하게 찍을 수 있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프리뷰 기능으로 쓸 수도 있어요. 카메라 켜고 오른쪽 위에 네모를 누르면 커버 화면으로 좀 잘려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접은 상태로 셀피 촬영도 가능해요. 구독과 좋아요. 사진과 동영상 다 촬영할 수 있고 이건 이전 세대도 됐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어요. 충전할 때 바 형태의 스마트폰과 차이점이 무선 충전되는 위치가 아래쪽 가운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을 때는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두면 되는데 펼쳤을 때는 이렇게 위치를 좀 맞춰줘야 합니다. 이런 충전기에 가로로 충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충전기는 꽤 예전 건데 정품 무선 충전기고 여긴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나 충전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다른 충전기는 안 맞았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 충전기 종류에 따라 충전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스펙을 간단히 보면 6.7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펀치홀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고 메인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은 60Hz에서 120Hz로 변경되었습니다. 방지는 지원하지 않고 방수는 지원되는데 등급은 IPX8이고 스피커는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변경됐어요. 지문 인식은 측면 에어리어 방식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점은 크게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와 메인 디스플레이 주사율, 방수 지원, 스테레오 스피커, 더 좋아진 내구성 이 정도고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88입니다. 스냅 888이 발열 이슈가 있는데 이건 테스트해보려면 구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하루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앱을 한꺼번에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렇게 뜨거워질 때 아래쪽보다 이 위쪽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래쪽을 잡고 사용을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크게 못 느꼈는데 일단은 사용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써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양은 전작과 동일한데 이 사양이 아쉬워요. 여전히 배터리도 3300mAh의 망원 카메라가 없고 충전도 최대 15W. 이전 세대와 동일한 8GB 램에 256GB 단일 용량이고 마이크로 SD카드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삼성 덱스도 전작과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아요. 물론 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바형태의 기존 플래그십 모델을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그리고 최신 폰임에도 오히려 사양은 다운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예약을 하러 갈까 하는데 사실 사양 때문에 고민을 좀 했지만 일단은 가격이 기존 바형 폰이랑 비슷해지기도 했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변경된 커버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해서 이번에는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색상이 저는 크림색만 마음에 드는데 지금 크림색 물량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아무튼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을 어느 정도 해보고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원했던 크림색으로 샀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예약을 해서 크림색은 재고가 없다는 데가 많았는데 다행히도 한 군데 겨우 찾아서 구했고요. 핸드폰도 사전 개통일 첫날 받았어요. 오후에 연락을 받고 저녁에 가서 찾아왔고 클리어 커버를 사려고 바로 디지털 플라자를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그런데 실리콘 커버는 있는데 클리어 커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바로 주문했고 이틀 만에 왔습니다. 핸드폰은 굉장히 얇은 상자 앞면에 이렇게 주문한 색상과 일치하는 글자들이 쓰여 있고 뭐 없어요. 그냥 핸드폰이랑 여기에 케이블만 들어있어요. 클리어 커버를 볼게요. 제가 이걸 후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링 부분이 굉장히 금방 떨어졌다는 후기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32,000원이나 하는데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샀으니까 쭉 써봐야 알 것 같고 케이스는 하드 타입입니다. 그럼 클리어 커버를 끼워볼게요. 아, 바보짓 했어요. 이거 케이스에 붙이는 건 줄 알고 방금 카메라 끄고 케이스 안쪽도 엄청 꼼꼼하게 닦고 심혈을 기울여서 붙였는데 안 붙어요. 그냥 얹어 놓는 거네요. 장착은 조금 번거로워요. 그리고 링도 있고 케이스 자체도 두께가 있어서 무게가 좀 나갈 것 같은데 장착 후 무게 재볼게요. 225g. 이 저울 기준으로 생폰이 185g이었으니까 40g 정도 되나봐요. 끼웠더니 핏감도 좋고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고리 부분은 사진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좀 별로였는데 실제로 봐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케이스를 씌웠을 때는 물론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투명 케이스랑 어울려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서에 링 고리 부분을 잡고 과도하게 당기거나 흔들 경우 핸드폰이 낙하,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쓰여 있어요. 링은 좀 조심히 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저는 통신사 개통이라 이틀 동안 굉장히 조심히 쓰느라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몇 주 써보고 Z 플립 사용기로 다시 올게요.